장수하는 6대 지역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은 겁니다. 부자가 돼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러닝을 한다거나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아주 저렴한 식생활과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으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도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병장수를 꿈꾸시는 분이 5,000원을 투자할 수 있으시다면 저는 실제 블루존의 장수 마을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장수 유전자가 사실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환경적 요소들이 건강한 신진대사를 만들어냈고, 건강한 신진대사는 건강한 세포 분열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래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따라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세포다. 왜 세포를 결정짓는 여러 환경적 요소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에 가장 꼽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과일과 채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단이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하는 음식으로 친다라면 과일의 경우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고 에너지도 되고 여러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장수 음식에 꼭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과일만큼의 큰 에너지는 없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 또 식이섬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채소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음식입니다. 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음식은 그 나라에서 나고 있는 과일이 있었고요. 일본의 경우라면 감귤류 과일, 그리고 콩, 옥수수, 호박, 고구마, 야생 허브 정도는 대부분의 장수 마을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콩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부를 섭취하는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요리를 할 때 익힌 콩을 사용해서 샐러드나 채소 볶음에 대부분 콩을 많이 먹고 있었고요. 콩을 통해서 단백질도 물론 풍부하지만 여러 항산화 성분, 또 식이섬유 이런 보충들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또 고구마의 경우도 굉장히 장수하는 마을에서 많이 먹고 있었는데요.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 A나 C가 풍부해서 위암이나 폐암,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칼륨, 칼슘 이런 성분이 많아서 부종도 빼고 콜레스테롤,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B5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고구마에 들어있기도 해요. 또 고구마처럼 많이 먹고 있는 게 호박, 그리고 옥수수, 감자를 많이 먹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농산물이 그렇게 비싼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구하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저렴한 음식을 늘 주식으로 먹는 이 장수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층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의 태도들로 인해서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으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장수마을을 생각할 때 좀 많이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요즘은 줄기세포다, 암을 제거하는 비싼 약들이다 해서 부자가 돼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음식들, 콩, 옥수수, 호박, 고구마, 감자, 제철 과일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장수의 여건들은 우리가 누구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카리아 같은 블루존에서는 야생 허브를 굉장히 많이 채취해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이 차에서 얻어지는 항산화 성분들, 항염 성분들, 이런 차를 마시는 습관들이 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에서 널려있는 여러 풀들을 채취해서 말리거나 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재밌었던 의외의 생활 습관은 마음이 부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삶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막 억울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런다라면 절대 장수를 하지 못했을 건데요. 이 분들의 경우에는 가난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들에 한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아주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르데냐의 99세가 된 장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99세까지 새소리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오랫동안 좀 더 보고 살고 싶다. 그런데 이분의 가정 환경을 보면 산골짜기 어떤 언덕에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심지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냉장고도 없고 뭐 세탁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천장에 줄을 매달아서 바구니를 놓고 거기다 음식을 보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쥐가 먹지 못하도록. 쥐도 같이 살고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더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다.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가족들과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조부모를 손주들이 모시기도 하고, 조카들이 고모를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특별히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한 문화가 돼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비싼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저렴한 식생활과 아주 저렴한 식물성 식단과 함께 감사하고 겸손하는 삶의 태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 장수마을들이 주는 공통적인 규칙들이 있는데요. 80%만 먹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하라하치부라고 해서 배고픔이 없어지면 숟가락을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실 급하게 대부분 드시잖아요. 그리고 음식의 어떤 맛과 향과 식감 이런 것들을 막 누리기보다는 뭔가 좀 빠르게 허겁지겁 한 끼 그냥 때우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 식사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막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먹기에 좀 바쁜데요. 장수마을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식사 시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느긋하게, 저는 꼭 30분 정도 드시라고 하는데 최소 20분, 50번 씹다 보면 음식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0분 정도, 어떤 경우는 30분 정도의 식사가 맞춰지기도 하는데요. 최소 50번 씹으면서 이 음식의 맛, 향, 식감, 또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들 또는 수확한 분들의 노고까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식사 시간이 풍요롭습니다. 음식 명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천천히 먹다 보면 이제 배고픔이 없네? 라는 그 시점이 빨리 오게 돼요, 생각보다. 그때 대부분의 분들은 숟가락을 놓지 않고 내게 주어진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또 과식하게 되고 또 식곤증이 오게 되고 체지방이 또 쌓이게 되고 이런 식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장수마을 사람들은 배고픔이 딱 멈춰질 정도로만 식사를 딱 멈춥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식단 하면 과일, 채소를 많이 생각하기 쉬워요. 거기에 고구마, 호박 이런 정도까지 더하는데 좋은 기름의 섭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장수마을 사람들은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또 씨앗류를 통해서 좋은 기름을 반드시 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견과류 25g에서 50g 먹는 것, 소화 상태에 따라서 이 견과류 섭취는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 좋은 기름을 섭취를 하면 그만큼 포만감이 또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과일 먼저 좀 드시고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아몬드, 호두잣 같은 견과류를 좀 더 같이 드신다면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도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정해놓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도시에 살기 때문에 헬스장에 많이 다니고 운동 시간을 따로 빼놓는 건데요. 장수마을 자체의 환경은 늘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가파른 곳에 집이 있다거나 목장이 있다거나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생활 습관 면에서도 보면 집에 정원이나 텃밭이 있어서 손수 자급자족으로 채소를 다 길러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작물을 씨앗을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짧으면 3개월, 6개월은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수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뭐 러닝을 한다거나 골프를 치고 수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삶에서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손수 요리를 한다거나 조부모들은 손주를 돌본다거나 이렇게 늘 움직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동 시간 없이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블루존에 9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장수하는 6대 지역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와인 한 잔이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거죠.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장수를 결정한다. 요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여유 있게 좀 살고 사람들과 와인 한두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완화가 되잖아요. 이런 릴렉스하는 시간들이 장수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카리아 지역에서는 사실 흡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정말 의외잖아요. 우리는 담배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서 절대 피우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스트레스가 아닌가. 너무 긴장된 삶, 경쟁과 성공지향적인 삶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병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르신도 90세인데 평생 흡연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무병장수를 꿈꾸시는 분이 5,000원을 투자할 수 있으시다면 저는 바나나 한 송이 그리고 사과 한 개 정도를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000원으로 요즘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참 어렵잖아요. 편의점에서 아주 저렴하게밖에 먹을 수 없는데 바나나 한 송이와 사과 하나 정도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이 담긴 영양소는 보약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의 위장, 점막, 그리고 간 건강, 그리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에 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물질은 위장 점막도 편안하게 해주고 칼륨도 많고 부종 붓기도 빼주고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늘 강조하지만 퀘르세틴, 펙틴, 브루솔산, 피세틴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소화기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간도 튼튼하게 해주고 장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5,000원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바나나와 사과 하나씩 한 끼 식사로 배부르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짧게 사는 동물도 있고 비슷하게 사는 동물도 있고, 또 거북이나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더 오래 200년, 300년 이렇게 사는 동물도 있잖아요. 동물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만 먹는다는 겁니다. 천수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수명. 천수를 누리고 있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야생동물은 그 해부학적 구조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육식동물이라고 그래서 이름까지도 육식동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육식을 통해서 건강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또 건강한 세포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해부학적 구조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사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녹이기에 강력한 성분이 사람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암모니아, 요산, 요소 같은 노폐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몸의 길이 대비 1.5에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짧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초식동물을 알고 있죠. 풀을 먹기 때문에 풀을 소화시켜서 근육도 만들고 에너지를 내는 초식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 하마, 코끼리 다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초식동물도 다 근육질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아도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을 잘 대사해서 근육과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또 이 초식동물의 특징을 보면 소는 위가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 4개에서 풀을 오랫동안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되새김질도 하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풀을 오랫동안 또 장내 미생물을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장의 길이가 아주 깁니다. 체간 대비 무려 20배입니다. 육식동물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잡식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친구들 잡식인데, 잡식이라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도 약간 먹고 또 풀도 약간 먹습니다. 잡식동물을 보면 육식동물처럼 송곳니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장의 길이가 체간 대비 3,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보다는 짧고 육식 동물보다는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과식 동물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과식 동물이 뭐야? 라고 대부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프루기보어라고 해서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들은 과일을 70-80% 정도 먹고 채소도 먹고 가끔 나뭇 잎사귀, 나무 뿌리 그리고 곤충도 5% 먹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잡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일 중심의 식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그렇게 먹어도 당뇨병에 안 걸리죠. 근데 원숭이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치아의 구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합니다. 앞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고 발달이 잘 되지 않은 송곳니가 약간 있습니다. 또 침샘과 위산이 사람의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또 장의 길이도 체간 대비 6배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과도 아주 흡사하죠. 유전학적 구조도 99.6%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람이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구조가 바뀌기도 했고 어느 정도 체질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가장 해부학적 유전학적 구조로 봤을 때 사람은 과식동물과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자. 2끼까지도 괜찮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과식동물과 좀 비슷하게 먹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과일에 당분하면서 반신반의 하십니다. 그러나 좀 원리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심지어 췌장 암 상태, 또 췌장이 많이 손상된 상태, 온몸에 이제 장기들이 소화기관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태에서는 과일 식사만큼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고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달, 2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대부분 많이 회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저는 유인원처럼 과일 식사를 하자. 내가 좀 질병을 회복해야 될 때는 2끼 정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요. 신진대사가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신진대사가 무조건 빠르게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진대사의 활성화를 늦춰서 장수를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수명이 타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타의 수명이 또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장거리를 운전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차를 많이 쓰면 자동차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경우에는 또 자동차의 수명이 더 길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신진대사의 속도를 굉장히 과하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어떤 한약을 써서 신진대사 속도를 1.5배에서 2배 과속합니다. 그런 경우 살이 물론 빠지긴 하지만 굉장히 몸이 상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신진대사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과식할 때 몸에 신진대사가 또 굉장히 촉진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노화가 빨라지는 거고요. 소식을 할 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온몸의 신진대사의 속도를 좀 늦춰서 장수할 수 있도록 몸이 안전하게 장기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식하는 것, 간헐적 단식하는 것, 과일과 채소 중심으로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모두 장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식단은 소화기관을 지치지 않게 하는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는 식사입니다.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과일, 채소는 꼭 들어갑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는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는 식사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큰 문제가 있는 분들, 췌장에 심각한 상태가 있는 분들, 간이 손상된 분들에게 가장 좋은 식사는 사실 과일 식사입니다. 밥이나 고기나 빵이나 우유 이런 음식들은 다 소화효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소화효소는 우리 몸의 췌장과 소장에서 또 위에서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도 직장에서 일을 너무 많이 줘서 과로하면 지치잖아요.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식을 하면 또 소화효소를 늘 필요로 하는 음식만 먹으면 소화기관이 빨리 지칩니다. 그럼 노화가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저속 노화를 시키는 식단으로는 과일, 채소 중심의 식사,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사, 한마디로 가열된 그런 식사보다는 자연의
가깝게 요리를 덜 거친 음식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요리는 식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요리를 덜한 음식이 최고의 요리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요리에 해당되는 음식은 바로 과일과 신선한 샐러드 같은 채소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구마나 콩이나 옥수수는 그냥 익히는 정도로 드시는 것, 이런 식사를 주로 하시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로 사람들이 뇌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기관들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기관에서 만들어낸 에너지 영양소를 활용해서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살아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뇌, 심장 이런 조직들이 잘 건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소화기관에서 영양소를 잘 흡수시키고 배설물은 또 잘 내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근데 소화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엄청난 인체의 대화학, 엄청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하나는 우리가 도마 위에 밥을 해서 아무리 좋은 칼로 아무리 썬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진 않습니다. 100만 년을 썰어도 절대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돼야만 우리 인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화 효소입니다. 아밀라제에 의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화 효소가 있어야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잘 소화가 돼서 쪼개져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것을 세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아제가 그 일을 하고요. 지방은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화 효소들은 그냥 막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들은 소장액을 통해서 췌장액을 통해서 하루에 2리터, 3리터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런 음식의 성분들을 영양소들을 소화를 시켜서 간에서 또 재합성을 합니다. 때로는 보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에너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으로 또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뇌에도 뇌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도 나오고 행복할 때 나오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좋은 호르몬도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우리 인체에 바로 소화기관 또 간에서 또 다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 그리고 간, 췌장에 이르는 이런 소화기관이 이 몸속에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영양소를 합성 가공해줘야만 뇌, 심장 또 모든 나머지 장기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소화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무려 60%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암이라는 것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으로는 간이 대부분 약해져 있고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부터 제상을 시켜야 돼요. 폐암이라고 해서 폐만 막 이렇게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폐암이라고 해도 저는 무조건 소화기관을 집중적으로 살리는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폐의 암 조직이 2달 만에도 굉장히 줄어들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화기관은 인체 60%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식사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떠한 음식을 성분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쉬운데요. 저는 성분의 영양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담긴 영양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분 하나하나로 우리 몸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오묘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요. 어떤 탄수화물 하나, 포도당 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소화기관이 잘 소화를 해내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병장수라고 하는데 유병 100세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유병 60세, 70세, 80세도 많고 근데 병에 걸려서 아픈 채로 약을 먹고 100세까지 가는 거는 정말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병 100세를 위해서 진짜 소화기관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불량 굉장히 간단한 증상으로 보지만 저는 매우 심각한 걸로 봅니다. 소화불량은 바로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소는 몸에 염증을 만들고 단기간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만성염증, 또 세포 단위, 조직 단위에서 일어나는 미세염증들은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부터 잡자, 완전히 소화하자, 이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는 주요 에너지원이 되면서 체조직을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 탄단지는 자연의 음식으로 완전 소화하자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안 되면 발효가 일어나서 몸에서 가스가 차고 몸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부패가 됩니다. 지방이 소화불량되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발효되고 부패되고 산패된 물질들은 몸속에서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소가 돼서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장기들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독장기라고 알려진 간과 신장을 매우 지치게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